자, 4년 전 이 예쁜 딸아이를 잃고 아직까지도 병원과 의료 분쟁 중인 한 부모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죠, 변호사님? 네. 폐동맥 고혈압이란 병을 가진 11살 여자아이 이야기입니다.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흡기가 빠지는 등 병원의 처치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부모의 주장입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통영 바다. 이곳에 잠들어 있는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 마지막 나들이를 왔던 이곳에 유골을 뿌리고 심어둔 부순나무 한 그루. 지난 4년 동안 이 나무를 딸 삼아서 그리움을 견뎌왔습니다. 네. 이 나무가 성은이처럼 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무 크는 거 보고 우리 성은이 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은이 올해 17살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팔 벌리고 뛰어오는 그런 모습. 겨우 11살의 생을 살다간 하나뿐인 딸 성은이 이 본래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바늘 찌듯이 좀 따끔따끔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 난치성 질환이다라고 하길래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리고 병원에 쓰는 약물 치료밖에 없다고 그래요. 자칫 무리하면 호흡곤란이 오는 위험한 병이라지만 성은이는 스스로 몸 상태를 관리하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일부러 시골로 이사 온 뒤에는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는데요. 그러던 성은이가 응급실에 간 것은 나들이 중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 때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좀 깝깝했나 봐요. 그래서 호흡이 좀 호흡이 가빠 그래요.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로 숨을 고르던 성은이. 아빠는 미리 응급실에 아이의 병을 설명하고 처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산소 주세요 그랬어요. 아무도 안 나타나요. 응급 환자가 왔는데 온다고 분명히 20분 전에 그 전에 이미 다 연락을 했는데 뒤늦게 나타난 의료진, 갑자기 요청한 적도 없는 처치를 강제로 시도했다는데요. 느닷없이 이제는 엠브베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엠브베깅 시작하고 거기다 이제는 기관사건을 바로 시도하는 거예요. 승은이는 막 발부둥 친 거예요. 의식이 또렷하고 그러니까 승은이는 너 혼자 숨 쉴 수 있어. 숨 쉬다 그러면서 이제 발부둥을 친 거죠. 실랑이 끝에 심정지까지 온 성은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자다가 43%까지 떨어졌어요. 그럴 때도 산소 공급하고 그냥 승은이 여기 무릎에 앉혀가지고 가슴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면 한 5분 내지 10분 안에는 다 회복됐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되는 애한테 왜 엠브뱅잉하고 왜 기관사건을 해요? 경은아, 손 움직여봐. 손 움직여봐. 경은아, 이쁘나. 애탄 부름에도 결국 눈을 뜨지 못한 성은이. 대체 무엇이 갑자기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걸까요? 네, 일단 성은이가 앓고 있었다는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병부터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이랑 다른 건가요? 폐로 가는 동맥의 혈압이 높은 거를 우리가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폐동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예. 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심장 전체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부전으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예. 빈도는 100만 명당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예. 빈도로 이루어지는데 치명적이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몇몇 케이스에서는 예. 약을 평생 먹으면서 임신도 하시고 출산도 하시고 이렇게 사는 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성은이가 응급실에 실려올 때는 지금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실려왔는데 응급실에서의 대처가 괜찮았다고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 의무 기록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위에 써 있는 것이 의식 상태가 도착했을 때 명료하고 예. 요게 70%라고 하는 것이 산소 포화도입니다. 70% 정도밖에 안 됐다. 여기서 좀 안 맞는 게 산소 포화도가 70이라고 그러면 의식 상태가 완전히 명료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는 기도삽관이 된 시점과 환자 들어온 시점이 너무 가깝다는 거죠. 예. 물론 환자가 숨을 안 쉬고 심장이 정지해서 들어온 경우는 바로 해야겠지만 예. 기록에 보시면 의식 상태 명료하고 포화도도 어느 정도 잡힌단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정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떠한 다른 기도삽관이라든가 더 큰 처치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응급실에서 이 처치 문제 없어 보이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아빠가 119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환자의 어떤 병명과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환자가 도착했을 때 즉각 어떤 그 고농도 산소를 공급했어야 되는데 10분간 아무런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처치상 지연된 점이 좀 있고요. 예. 또 폐동맥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기관 내 삭관이 필요한 건 맞는데 예. 기관 내 삭관을 시도하기 전에 환자한테 산소를 충분히 줘서 안정적인 상태가 됐을 때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요. 예. 그러지 못하고 곧바로 엠브베깅하고 기도삭관을 시도를 했습니다. 또 기도삭관이 몇 차례 실패하면서 아이가 결국 호흡성 심정지가 오게 됐거든요. 예.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처치상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가족들은 또 다른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중환자실에 있던 성은이에게 갑자기 산소호흡기가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아이가 기침해가지고 이게 빠졌다 하는데 아무래도 사망할 것 같다고. 사건 당시 이미 성은이의 심장은 멈춘 상태였고 뇌사 판정을 받은 성은이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 측 책임을 묻기 위해 부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아이의 지병인 폐동맥 고혈압이 사망 원인이라는 병원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병원의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탈되었다는 것만으로 가시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빠진다면 이거 엄청난 과실 아닌가요? 인공기관 삭관이 이게 이탈된 게 왜 성은이 탓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기도삽관이 빠졌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나 치명적인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 환자한테 목을 졸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예. 호수가 빠져버렸다는 것은 예. 자발호흡이 없는 혹은 약한 사람한테는 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의료 현장에서 이게 쉽게 빠지나요? 빠지는 일이 종종 있나요? 종종 있습니다. 예. 있는데 예. 즉각 처리를 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 예. 1, 2분 안에 바로 다시 삽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병원 측의 주의무 위반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문제점 그리고 의문점 가지고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병원 측은 기침으로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할지라도 중환자실이라는 게 결국 예. 환자를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감시하는 곳 아닙니까? 예. 이런 중환자실에서 이게 호흡기가 빠진 것을 늦게 발견했다라는 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어떤 병을 앓던 환자에게서 호흡기가 빠진 사례가 있었는데 예.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병원의 80%의 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예, 그런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민사에서 패소를 했을까요? 네, 재판부는 예. 성은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 폐동맥 고혈압이 악화돼 사망에 따른 그런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자 측이 의료진이 어떤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항소를 하게 될 텐데 네네.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네, 이 사건은 그 기록을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예. 기록상 보시면 7시 40분에 산소호흡기 기관 튜브가 이탈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예.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시면 7시에는 그 동공 반응이 정상이었는데 예. 그 이후에 2시에는 동공 반응이 없습니다. 이 동공 반응은 예. 그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7시 40분 기관 튜브 이탈이 된 이후에 뇌 손상이 온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재판부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당연히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 책임을 왜 재판부만 읽어주지 못했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여기서 마치죠.